멕시코 월드컵 거리에서는 한국 이름만 나오면 자기 나라가 이긴 것처럼 먼저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한국 이름이 들릴 때마다 환호가 터졌고 골목 쪽 아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누군가는 웃으며 길을 비켜주고 누군가는 형제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처음 들으면 과장 같죠. 월드컵 밤이니까 유명한 선수 때문이겠지. 오래전 기억이 남아서 잠깐 반가운 것이겠지. 그런데 멕시코의 반응은 단순한 축제 소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앞에는 몇 시간씩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고 골목에는 한국인을 알아본 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겼다는 소식보다 더 이상했던 건 멕시코 사람들이 그 승리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만 보면 형제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 골 소식이 뜨자 멕시코 광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 사람들은 컵을 내려놓고 코레아를 외쳤고 골목 쪽에서는 처음 보는 한국인에게 음료수와 포옹이 먼저 건네졌어요. 아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한국인을 보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나라 경기였습니다. 멕시코가 뛴 것도 아니고 멕시코 선수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그 밤 과달라하라 거리에서는 한국 이름이 먼저 터져 나왔을까요? 저는 그 광장 가장자리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몬입니다. 그날 저는 경기장 셔틀 정류장 근처를 돌며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광장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도로는 막히고 통제선은 넓어지고 택시 기사에게 월드컵 밤은 되게 오래 기다리고 늦게 끝나는 장사였거든요. 그런데 광장 함성이 커지기 조금 전 제 택시에 한국인 손님 둘이 탔습니다. 한 사람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두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둘은 셔틀 정류장 앞에서 급히 탔고 광장 가까운 골목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건넬 때도 두 손을 모았고 문을 닫고 나서도 고개를 숙였죠. 처음엔 그냥 예의 바른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인만 보면 음료수를 건네고 어깨를 감싸고 코레아를 외치는 걸 보자 그 두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저 사람들도 지금 저 골목 어딘가에서 그런 환대를 받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뒷좌석을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닥 매트 아래에서 작은 태극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깃발이었지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의 한국인 손님들이 두고 간 물건이었어요. 광장 전체가 한국 이름으로 흔들리는 밤에 정작 그들의 태극기만 제 택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내일 분실물로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밤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셔틀은 곧 빠질 것 같았고 사람들은 골목 안쪽으로 밀려가고 있었고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는 몇 분만 지나도 다른 얼굴들 사이에 완전히 섞일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차 문을 잠그고 태극기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왜 움직이는지 분명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환대를 받는 이 밤에 그 깃발을 택시 바닥에 남겨두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주인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찾아야 했습니다. 첫 걸음부터 허짚었습니다. 검은 머리의 젊은 남자 둘이 가방을 메고 지나가길래 급히 다가갔는데 가까이 보니 멕시코 대학생들이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러나려 하자 그들은 제 손에 태극기를 보고 오히려 웃으며 광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을 찾는 줄 알자 멕시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빨리 길을 봐 주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셔틀 줄끝을 가리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 쪽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제 손을 보자 사람들은 길을 막는 대신 팔꿈치를 접고 한 걸음씩 비켜줬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노점 앞 불빛은 얼굴을 계속 바꿔놓았습니다. 파란 가방을 맨 무리를 보고 뛰듯 걸어갔지만 가까이 보니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차서 태극기 막대가 미끄러졌고 뒤에서는 다른 기사들이 차를 빼라고 손짓했죠. 정류장 안내원이 손목시계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셔틀이 곧 빠진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찾는 두 사람이 그 줄에 섞여 있다면 곧 경기장 바깥 도로로 나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택시 쪽을 돌아봤습니다. 미터기보다 통제선보다 손에 든 작은 태극기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한 번은 거의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흰 셔츠 남자가 어두운 모자를 쓴 사람과 함께 셔틀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고 저는 바로 멈췄습니다. 그들은 현지 방송 장비를 든 스태프였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비웃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 손의 깃발을 보더니 양손으로 네모를 만들고 화면 찍는 사람 말고 한국 사람 하는 식으로 손짓해줬어요. 제가 틀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이상한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작은 도움들이 오히려 저를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놓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을 보면 먼저 알아보고 반응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 팔을 살짝 잡아 세우고 태극기를 가리킨 뒤 골목 끝 간판 쪽을 턱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한국어 같은 짧은 말소리가 들렸다가 곧 함성에 묻혔습니다. 그때 광장 쪽에서 다시 코레아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순간에 처음 봤던 손님 둘을 놓친 것 같았습니다. 흰 셔츠도 보였고 어두운 모자도 보였는데 비슷한 뒷모습이 셋이나 지나갔어요. 저는 태극기를 들어 올리고 한국 사람을 찾는다고 서툰 말로 외쳤습니다. 제 말보다 먼저 움직인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점 아주머니가 컵을 내려놓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골목 입구에는 한국인 몇 명이 멈춰 서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에게 멕시코 청년이 장난처럼 차가운 음료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길 한가운데를 막지 않으려는 듯 바로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컵을 건넨 청년의 얼굴이 그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축제 장난처럼 웃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두 손으로 받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 컵도 가슴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또 멈췄습니다. 한국인 형제라는 말은 그냥 술기운 섞인 외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그냥 건넨 음료수를 두 손으로 받고 다른 한쪽은 그 태도에 맞춰 웃음을 낮추는 걸 보니 그 말이 골목 안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안아주면 한국인은 먼저 몸을 숙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길을 비켜주려고 벽 쪽으로 붙었어요. 환대받는 사람이 자기 자리만 챙기지 않고 준 사람의 마음과 지나가는 사람의 길까지 같이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님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극기 주인이 저들 중에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작은 일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한 남자는 제 손의 깃발을 보고 자기 가슴을 두드린 뒤 골목 안쪽을 가리켰고 아이 하나는 제 옆에서 같이 까치발을 들고 흰 셔츠를 찾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갔지만 또 틀렸습니다. 흰 셔츠의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었고 모자를 쓴 사람은 제가 태운 손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민망해서 멈춰 서자 아이가 먼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광장 불빛 아래에서는 다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스크린 쪽에서는 경기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끌려갔다는 소식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조용해졌고 한국이 따라잡았다는 표시가 뜨면 팔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이 이겼다는 말이 퍼지자 누군가는 지나가는 한국인을 붙잡고 코레아를 외쳤습니다. 저는 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남은 건 점수보다 사람들의 손과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너무 빨리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때문이겠지. 유명한 한국 선수 때문이겠지. 멕시코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오래된 고마움 하나로도 저렇게 신날 수 있겠지. 하지만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손님을 두 번이나 놓치고 제 손에 태극기만 보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지나치고 나니 그 생각은 자꾸 작아졌습니다. 노점상 한 사람이 제 조수석 쪽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냐는 눈치였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셔틀 정류장 끝을 가리키다가 곧장 손을 거두고 다른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밤에는 다 섞인다고, 하지만 낮에 훈련장 앞에 가보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낮에 훈련장 앞이라니요. 그는 얼음통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기다리고 어머니들이 그늘을 찾아 서 있고 악기 든 사람들도 온다고요. 밤에 흥분해서 외치는 얼굴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보려고 낮부터 서 있는 얼굴은 한 번 보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말도 했어요. 그 말이 태극기보다 오래 손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셔틀은 하나씩 떠나고 통제선은 조금씩 넓어지고 광장 사람들은 코레아를 외치며 다른 골목으로 흘러갔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면 그 밤에는 정말 못 찾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깃발을 아무 데나 맡기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다시 접어 대시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처럼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깃발 하나 때문에 길을 열어준 사람들, 한국인을 더 빨리 알아본 사람들, 장난처럼 건넨 컵 앞에서 표정이 바뀐 청년이 모두 그 천 조각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차로 돌아오자 앞유리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컵에 얼음을 흘린 모양이었죠. 저는 손등으로 유리를 닦다가 조수석 위 태극기가 젖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빨리 주인을 찾아 넘기면 끝날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손끝으로 구겨질까봐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 밤 한국은 먼저 끌려갔고 멕시코 사람들은 같이 아쉬워했습니다. 한국이 따라잡자 먼저 뛰었고 결국 2대1 승리 소식이 퍼지자 코레아를 외쳤습니다. 길에서 만난 한국인에게 음료수와 포옹을 건네며 형제라고 불렀고 한국인들은 두 손과 고개와 한 걸음 물러서는 발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손님도 놓치고 처음 붙잡았던 생각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낮부터 기다린 아이들이 있는지, 어머니들이 어떤 얼굴로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지, 악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요. 밤의 광장은 이미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낮에 훈련장 앞에서도 같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멕시코가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말은 한밤의 함성이 아니라 훨씬 오래 기다린 마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답을 보기 전까지 이 작은 태극기를 제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훈련장 앞에서 태극기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밤의 광장과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맥주 냄새도, 한꺼번에 밀려드는 발소리도, 스크린 앞에서 터지던 함성도 없었습니다. 대신 햇빛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고 담장 옆 그늘에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훈련장 앞이 붐비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 그 줄은 제가 아는 경기장 줄과 달랐거든요. 아이들이 앞에 서고 어머니들이 뒤에서 모자끈을 고쳐주고 누군가는 물병을 가방에 하나씩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젯밤 한국인 손님 둘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낮 훈련장 앞에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 깃발을 보고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줄 끝으로 다가가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어른이 아니라 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제 손에 든 작은 태극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며 코레아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주변 아이들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순간 주인을 찾은 것처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쪽에 흰 셔츠 남자와 어두운 모자를 쓴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또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 자원봉사자였고 어두운 모자를 쓴 사람은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태극기를 내리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줄 반대편의 한국인 가족 쪽을 가리켜 주었죠. 그 한국인 가족도 제 손님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갈 때 훈련장 앞 공기가 잠깐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한 어머니 팬이 아이스박스에서 물 한 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고 한국인 여자는 두 손으로 병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로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의 시야를 막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어젯밤 골목에서 봤던 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달랐습니다. 밤에는 조명과 함성 때문에 모든 게 빨리 지나갔죠. 낮에는 손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물병을 내미는 손, 두 손으로 받는 손, 아이를 앞으로 세우려고 살짝 등을 밀어주는 손이 천천히 보였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악기를 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트럼펫을 닫고 누군가는 기타 줄을 맞추고 있었어요. 밤의 술기운을 끌고 온 사람들이라기보다 햇빛이 조금 누그러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 태극기를 보고 장난스럽게 짧은 리듬을 불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들이 조용히 하라는 듯 손바닥을 내려보였고 사람들은 다시 줄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한국이 이겼으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훈련장 앞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 경기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물을 챙기고 그늘 자리를 나누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밤 분위기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 옆에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를 쓴 한국인 2명을 보지 못했느냐고요. 택시에 탔던 손님, 작은 깃발, 광장, 셔틀, 정류장까지 한꺼번에 말하려니 제가 들어도 설명이 꼬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끝까지 듣고 나서 제 손에 태극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이는 바로 줄 앞으로 달려가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더 빨리 알아볼 거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파란 가방을 본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어젯밤 골목에서 모자를 쓴 한국인을 봤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찾는 사람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지만 그 얼굴들이 너무 진지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분실물 찾기가 어느새 아이들의 작은 작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아이는 제 태극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멕시코 국기와 나란히 세워보더니 두 깃발 끝이 서로 닿지 않게 살짝 떨어뜨렸어요. 그 작은 거리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는 태극기를 빼앗아 흔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깃발 옆에 세워두고 싶은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밤의 광장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낮의 훈련장 앞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할까봐 간식을 조금씩 나눠주는 어머니들, 악기를 들고도 먼저 떠들지 않는 사람들, 한국인이 지나가면 앞으로 밀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저는 어젯밤 노점상이 왜 낮에 와보라고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태극기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는 낮에도 너무 많았어요. 한국인처럼 보여서 따라가면 현지 기자였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을 불러 세우면 다른 나라 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초조함이 어젯밤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틀릴 때마다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길을 막는 웃음이 아니라 다시 해보라는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훈련장 안쪽에서 버스 소리가 들리자 줄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어 올렸고 어머니들이 모자를 벗겨 아이들 얼굴을 보이게 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제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밀지 않았고 아이 몸이 밀릴까봐 낯선 어른들이 팔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태극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어젯밤처럼 급하게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천이 구겨지지 않게 손바닥 위에서 반듯하게 눌렀습니다. 이 작은 깃발은 여전히 남의 물건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왜 한국을 기다리는지 묻게 만드는 작은 질문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근처 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워야 한다는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줄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주인을 찾았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전날 한국과 체코 경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끌려갔고 나중에 따라잡았고 결국 2대1로 이겼다는 건 어젯밤 광장에서 충분히 봤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첫 손님이 뒷좌석에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기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는 룸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고 무릎 위에는 낡은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작은 봉투를 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한국이 먼저 실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대목이면 이제 관심이 식겠지. 밤의 광장도 그랬습니다. 실점 소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잠깐 조용해졌고 컵을 든 손도 멈췄습니다. 축구에서 먼저 맞으면 분위기가 꺾입니다. 남의 나라 경기라면 더 쉽게 돌아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요. 저는 볼륨을 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이 밀리다가 따라잡고 끝내 경기를 뒤집었다는 흐름만 짧게 지나갔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누가 어떻게 뛰었는지 같은 설명은 제 귀에 남지 않았어요. 제 귀에 남은 건 뒷좌석 여자의 낮은 말이었습니다. 끝났다고 할 때부터 봐야죠. 한국은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훈련장 앞 아이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기는 팀을 기다리는 얼굴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없이 물을 나누고 악기 든 사람들이 그늘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태극기를 보자 먼저 뛰어나오던 얼굴. 그 안에는 이겼을 때만 박수치는 기분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 경기를 좋아하느냐고요. 남자는 잠깐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끝났다는 말을 듣는다고요. 장사가 안 되면 끝났다. 길이 막히면 끝났다. 돈이 모자라면 끝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다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축구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술 이야기도 선수 이름 자랑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자기 하루를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자리를 옮겨야 했던 날, 공사 때문에 손님이 끊긴 날, 그래도 다음 날 다시 문을 열어야 했던 시간들이 한국 경기 속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옆차 창문에서도 같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택시 기사 하나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제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대시보드 위에 태극기를 본 모양이었죠. 그는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고 뒷좌석 손님들은 그걸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괜히 핸들을 고쳐 잡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한국의 2대1 승리 이야기가 이어졌을 때 손님들은 어젯밤 광장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봤죠. 그래서 볼륨을 올려야 한다니까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볼륨을 조금 더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태극기 주인을 찾는 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젯밤 광장의 이상한 환대를 이해하려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멕시코 사람들이 왜 한국이 밀리는 장면에서조차 등을 돌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여자가 내리며 대시보드에 태극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주인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그런 건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낮에 훈련장 앞에서 아이들은 태극기를 보고 길을 알려줬고 택시 안승객들은 한국이 밀리던 대목에서 볼륨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밤의 광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일이 낮의 얼굴과 라디오 소리 속에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응원한 사람들이 경기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남기는지요. 환호가 지나간 자리에도 같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형제라는 말이 그냥 외침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앞에서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태극기를 보다가 결국 차를 다시 광장 쪽으로 돌렸어요. 전날 밤에는 사람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낮에는 훈련장 앞에서 기다리는 얼굴만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싶은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뛰고 그렇게 크게 코레아를 외친 사람들이 모든 소리가 지나간 뒤에는 무엇을 남기는지요. 솔직히 좋은 장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기간의 광장을 오래 봐온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깨진 병, 밟힌 종이컵, 흘러내린 소스, 화난 청소팀, 막힌 도로. 축제가 끝난 뒤에는 늘 누군가의 일이 산처럼 남았거든요. 그런데 광장 입구에 차를 세우자 제 예상이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쪽은 전날 경기 장면을 다시 보던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2대1로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며 흩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컵과 휴지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는 컵을 모아 큰 봉투에 넣고 있었고 한 여자는 태극기 무늬가 찍힌 작은 종이를 발에 밟히지 않게 주워 접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청소팀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끼도 장갑도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웃고
박수쳤을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레기통 위치를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리자 옆에 있던 멕시코 청년이 길을 알려줬습니다. 거기까지는 평범했죠. 그 다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컵 하나를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뭐 하냐는 얼굴로 쳐다보자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한국 사람들 옆으로 갔어요. 몇 초 뒤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인을 찾으려면 얼굴을 봐야 했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더 어려웠습니다. 흰 셔츠만 보면 심장이 먼저 움직였고 어두운 모자만 보이면 발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제 손님은 아니었어요. 경기 뒤 사람 흐름은 어젯밤보다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청소용 카트를 끌던 여자가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바닥을 보다가 한국 팬들이 모아놓은 봉투를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조금 놀란 사람 같았습니다. 불평을 덜게 돼서 좋아하는 얼굴이라기보다 자기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누군가 그 자리를 존중해 준 걸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기 전에 저는 그동안 월드컵의 끝을 늘 같은 방식으로 봤습니다. 누가 더 크게 소리쳤는지보다 누가 뒤에서 치우는지로 기억했어요. 열기는 금방 사라지고 남는 건 바닥과 냄새와 막힌 배수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광장에서는 환호가 지나간 자리에 다른 움직임이 남고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먼저 주었고 그걸 본 멕시코 청년들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갑자기 조용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컵을 아무 데나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무리가 한쪽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자 길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봉투를 피해 걸었고 누군가는 발밑에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직접 넣었습니다. 광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대시보드 위에 두었던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빨리 돌려줘야 할 물건이었고 낮에는 사람들이 한국을 기다리게 만드는 질문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뜨겁게 흔든 뒤에도 그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의 광장을 자기 집 마당처럼 조심하는 장면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태극기 주인은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치우는 방향으로 흩어지고 청소팀은 통제선을 옮기고 노점들은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던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는 어느 쪽으로든 사라질 수 있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젯밤 택시에 탔던 한국인 2명, 작은 태극기를 잃어버린 사람 혹시 보지 못했느냐고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컵을 줍던 멕시코 청년 하나가 손을 들어 골목 쪽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한국 사람들이 숙소 방향으로 많이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말끝에 친구를 불렀고 친구는 식당들이 모인 좁은 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 코레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뛰듯 걸었습니다. 그 골목은 광장보다 좁았습니다. 식당 앞 테이블이 길 쪽으로 조금씩 나와 있었고 사람들은 승리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는 코레아 소리가 함성처럼 터지기보다 테이블 사이에서 자꾸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한국인을 알아보면 컵을 들어 보였고 누군가는 두 팔을 벌려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모습이 조금 걱정됐습니다. 환대도 갑자기 몰려오면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낯선 나라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다가오면 웃고 있어도 몸이 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 한국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멕시코 남자가 차가운 음료수를 내밀자 앞에 있던 한국 남자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든 게 아니었어요. 컵을 자기 가슴 쪽으로 조심히 당기고 고개를 숙이며 서툰 말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발은 바로 옆으로 한 걸음 빠졌습니다. 뒤에 지나가던 가족이 막히지 않게 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때문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음료수를 건넨 남자는 처음엔 크게 웃고 있었지만 한국인이 두 손으로 받고 길을 비켜주자 웃음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던 컵도 아무데나 들지 않고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은 한국인에게 팔을 벌리다가 잠깐 멈추고 괜찮냐는 듯 먼저 눈을 맞췄습니다. 한국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짧은 포옹이 오갔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밀어붙이는 포옹이 아니라 서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가 바로 물러나는 포옹이었어요. 누군가 한국인 형제라고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젯밤 광장처럼 술기운 섞인 외침으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주고받는 손의 속도가 달랐고 서로 물러나는 발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처음엔 큰 소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골 소식이 뜰 때 사람들이 팔을 들어 올리며 외치는 단어였죠. 그런데 이 골목에서는 그 말이 테이블 하나, 컵 하나, 빈 의자 하나 사이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멕시코 사람이 먼저 건네고 한국 사람이 두 손으로 받고 다시 길과 자리를 조심해서 돌려주는 사이에 그 말이 조금씩 관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안쪽에서는 더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무리 중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밀어준 빈 의자를 받으려다가 옆에 서 있던 아이와 어머니를 보고 손으로 먼저 앉으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뜻은 바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사양하자 한국인은 의자를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벽 쪽에 붙어 섰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식당 주인이 음료수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쪽에서 먼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렸지만 어색해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마음을 조심히 받으려는 태도는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환대는 한쪽이 많이 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자리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유리창에 비친 사람들 사이로 어두운 모자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흰 셔츠 남자가 있었고 둘은 제가 기억하던 손님들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하고 불렀지만 함성에 묻혔습니다. 다시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한국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님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얼굴도 달랐습니다. 저는 또 미안하다고 말하며 물러났고 그들은 제 손에 태극기를 보더니 사정을 눈치챈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식당 주인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작은 깃발을 찾는 한국 사람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은 흰 셔츠였고 한 명은 어두운 모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있던 태극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이려다가 한번 멈췄습니다.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남은 컵을 주었고 골목에서는 건넨 음료수와 포옹이 감사와 자리 배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태극기를 아무렇게나 내밀 수 없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할 분실물이 아니라 하루 동안 제가 본 모든 장면을 그 사람에게 다시 전해야 할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서툰 스페인어로 깃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어깨 너머로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지나가는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숙소 간판 아래에서 가방을 뒤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제 발걸음이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루 동안 흰 셔츠와 어두운 모자를 몇 번이나 잘못 봤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면 현지 기자였고 돌아보면 다른 나라 관광객이었고 손을 흔들면 그저 웃으며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숙소 간판 아래의 두 사람은 달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방 바닥까지 뒤집어 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머니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을 바닥에 비추며 같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깃발이라고 말하자 제 손 안에 태극기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곧장 내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틀리면 이번에는 제 마음이 더 민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흰 셔츠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모자를 쓴 친구도 같이 돌아봤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택시 뒷좌석에서 두 손으로 요금을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태극기를 가슴 앞에서 펴보였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태극기에서 제 얼굴로 다시 제 손으로 옮겨갔어요. 그 짧은 사이에 그는 아직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라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얼굴이었죠. 그러다 그가 자기 가방끈을 만지더니 아주 작게 하고 말했습니다. 모자를 쓴 친구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가방 안쪽을 다시 봤고 그제야 정말 자기들이 찾던 깃발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흰 셔츠의 남자는 바로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얼굴이 됐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누가 여기까지 와준 건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처럼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그는 손짓으로 택시를 가리키고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제 손에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말은 조금 엉켰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걸 찾으러 여기까지 오신 거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기만 했던 건 아니죠. 도로도 막혔고 손님도 놓쳤고 몇 번이나 사람을 잘못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런 말을 길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숙소 직원이 제 말을 대신해 주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기사님이 광장부터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냥 건네면 될 줄 알았는데 남자는 두 손을 먼저 모았습니다. 한 손으로 휙 가져가지 않았어요. 마치 젖은 컵을 받을 때처럼 혹은 누군가의 편지를 받을 때처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골목이 잠깐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식당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났고 멀리서는 여전히 코레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는 그 고개 숙임 하나가 너무 또렷했어요. 남자는 태극기를 받자마자 흔들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천이 구겨진 곳이 없는지 보고 손잡이 부분을 살짝 펴고 제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페인어도 아니고 제가 다 알아듣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은 충분히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멕시코 청년 하나가 웃으며 찾았네요. 한국인 형제거였네요.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환호했지만 크게 몰려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그 물건이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순간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한 걸음씩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반응들이 더 좋았습니다. 광장처럼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함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바닥에 비추던 휴대폰 불빛을 껐고 누군가는 찾았다며 숙소 직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골목에서 형제라는 말은 더 이상 크게 외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태극기를 가방 안에 바로 넣지 않았습니다. 가슴 앞에 잠깐 세워두더니 친구에게 작은 파우치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태극기 스티커 하나를 꺼냈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몇 장씩 파는 그런 스티커 같았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하기엔 손끝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가 그 스티커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기사님이 가져주세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 물건을 찾아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나라 국기를 제 차에 붙이는 일은 가볍게 웃으며 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멕시코 사람이고 제 택시는 제 하루가 붙어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스티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훈련장 앞 아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빨리 가져가라는 얼굴이 아니라 괜찮으면 받아달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는 스티커를 제 손 위에 올려놓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쓴 친구도 옆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주변 멕시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웃었고 식당 주인은 제게 음료수 하나를 내밀려다 제가 운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물병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그 물병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야 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한국인이 컵을 두 손으로 받던 모습, 낮에 훈련장 앞에서 물병을 조심히 받던 모습, 광장 바닥에 종이컵을 주워 봉투에 넣던 손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본 장면들이 그 남자 한 사람의 태도 안에 작게 접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저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같은 손짓을 여러 번 보고 나니 제 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받는 쪽이 조심하면 주는 쪽도 조심하게 되고
주는 쪽이 마음을 낮추면 받는 쪽도 자리를 살피게 되는 것. 그게 제가 그날 길에서 본 형제라는 말의 가장 작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이겨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전 월드컵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장 앞에서는 끝까지 뛰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받고 라디오에서는 끝났다는 말 뒤에 다시 움직이는 사람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장에서는 환호가 지나간 뒤 남의 자리를 치우는 손을 받고 골목에서는 환대를 받으면서도 길을 막지 않으려는 발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깃발을 돌려받은 사람이 두 손으로 받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에게 남은 작은 표식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스티커를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바로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 붙여야 할지 아직 몰랐거든요. 그저 오늘 밤 운전이 끝날 때까지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한국인 손님은 숙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흰 셔츠의 남자가 태극기를 살짝 들어 보였고 골목 사람들은 작은 박수로 답했습니다. 누군가 또 한국인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함성보다 낮은 목소리였는데 저는 그게 더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차고지에 나갔습니다. 밤사이 앞유리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묻힌 천으로 유리를 닦았습니다. 와이퍼 아래쪽을 닦다가 멈췄어요. 앞유리 한쪽에는 원래 작은 멕시코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될 때 붙여둔 것이었죠. 매일 봤지만 그날 아침에는 그 옆에 빈자리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준 작은 태극기 스티커는 밤새 눌려 있었지만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보니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이걸 붙인다고 도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단한 선언으로 알아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망설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제 택시는 멕시코 손님들이 매일 오르내리는 차였습니다. 앞유리에 붙이는 건 마음속에만 두는 것보다 조금 더 밖으로 나오는 일이었어요. 누가 보면 왜 저걸 붙였느냐고 물을 개 뻔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의외로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본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깃발을 찾던 골목의 조용한 박수, 물병을 건네던 손, 쓰레기 봉투를 벌려주던 청년, 라디오 앞에서 볼륨을 올려달라던 승객, 그 장면들이 제 안에서는 이미 한쪽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멕시코 국기 옆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스티커를 조금 떨어뜨려 붙였습니다. 너무 붙여서 하나처럼 보이지도 않게, 너무 멀어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요. 훈련장 앞 아이가 자기 멕시코 국기 옆에 제 태극기를 세워보던 그 작은 거리만큼 두 깃발 사이를 남겨두었습니다. 햇빛이 앞유리에 걸리자 두 스티커가 같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한참 서 있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결국 시동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걸레를 접어 문 옆에 넣고 미터기를 확인하고 첫 손님을 태우러 광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앞유리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기사님, 태극기는 왜 붙였어요? 저는 룸미러를 봤습니다. 길게 설명하려면 할 말은 많았습니다. 광장 이야기도, 훈련장 아이들도, 라디오 볼륨을 올려달라던 손님도, 경기 뒤 컵을 줍던 한국 팬들도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어제 길에서 배웠어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요? 저는 앞유리 아래 나란히 붙은 두 깃발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르는지요. 차는 천천히 광장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의 함성은 사라졌고 바닥은 거의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건널목 앞에서 작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노점상은 얼음통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택시 앞유리에는 멕시코 국기 옆에 작은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저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제 길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해도 다시 움직이는 사람들, 환대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는 사람들, 뜨겁게 웃고 난 뒤 남의 자리를 그냥 두고 가지 않는 사람들을 봤다고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아도 앞유리 아래의 두 깃발이 나머지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